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카더라 지인 추천 주식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하고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손실이 크게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 메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목 추천을 해달라, 좀 상담을 해달라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그 고민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되고 어떻게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을 구별하는지 간단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 오른다 카더라 주식이 있고 지인이 추천해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인 추천 같은 경우는 그 지인이 믿을만하고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자 이런 사람들이면은 주식 종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종목을 괜히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강제 존버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렀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은 산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손실이 난다고 해서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본인이 잘 살폈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런 거 잘 살피지 않고 괜히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인을 원망할 수도 없고 맨날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카더라 주식, 지인 추천 주식을 사기 전에 한 번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대박을 노리고 지르는 거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허공으로 날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펴보는 것일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큰 수익을 얻는 것,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 것 좋지만 기본적으로 손실을 안 내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른 거 아무것도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재무제표만 봐도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구별하는 법 딱 하나만 알려주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50%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성공하려면 차트도 한번 그냥 봅니다. 기술적 분석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트의 방향성만 봐도 우리가 그 주식이 오르는 것인지 내리는 것인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정보가 오른다 카더라, 지인이 고급 정보라면서 종목 정보를 주고 갔는 거, 그 정보가 나한테만 알려진 것이 맞는가? 그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정보가 나한테까지 알려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처럼 일개의 서민들한테 그런 정보가 내려오기까지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쳐 있을까? 사실 이런 정보가 왔다는 것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주식 종목을 확인하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 확인과 차트 확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종목 검색 그리고 종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네이버 금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폴루스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관리 종목에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지인이 추천해서 종목 정보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와서 폴루스 바이오팜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있죠. 모바일 화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항목이 같기 때문에 항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차트 밑에 종목 분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종목 분석을 누르면은 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Financial Summary라고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지금 다 빨간색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다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한두 개의 검은색이 있다. 그래도 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위쪽에 빨간색이 많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된다. 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은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또 종목 분석 여기 들어와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빨간색이 많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많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두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던 폴루스 바이오팜 차트입니다. 자,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하향이라고 합니다. 우하향하는 차트인데요. 이 밑에서 잠시 반등을 하고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한가나 반등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하향 하다가 한 번씩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들어가면은 그냥 또 물려가지고 상장 폐지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고 지금 하향하다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하향하다가 횡보한다고 해서 선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추세적으로 오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또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인스콥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스코비를 최근에 추천받았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빨간색이 또 많아. 아,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차트 한번 봅니다. 오른쪽으로 꺾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사지 말아야겠구나.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이라는 영상에서 뭐 종목 몇 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였던 삼양통상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통상이라는 종목을 들어와서요. 자, 밑에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종목 분석 들어가서 쭉 내려오니까 아까 전하고 똑같은 화면 파이낸셜 서머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고 빨간 게 안 보여요. 여기는. 자, 지금 여기는 빨간 게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게 보이지 않으면 일단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건전한 회사구나, 운영을 잘하는 회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지금 우상향 하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고 우상향 하고 있죠. 여기 밑에서도 지금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검은색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살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고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혹시라도 호재가 있으면은 또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예로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종목 분석으로 와서요. 자, 쭉 내려오니까 이 종목도 지금 자, 여기 다 검은색입니다. 여기서 일단 검은색이면 1차 검증 통과한 겁니다. 자, 일단 숫자는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게 좋지만 거기까지는 오늘 뭐 다루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숫자가 일단 검은색이다. 자, 그러면은 1차 통과했어.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봅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또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이구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재무제표가 일단 받쳐주니까 사실 차트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매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밑에서 만약에 추천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뭐 2월이나 3월에 추천받았다. 그러면 우상향 하고 있네? 이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다 보니까 4월, 5월, 6월부터 좀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뭐 더 크게 갈지 안 갈지는 뭐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것도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은 우상향을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검은색이 많은 종목들이 좋다. 그리고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할 때 검은 글자 또는 검은 숫자가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고요. 차트를 확인했을 때 우하향 또는 횡보하는 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항상 차트는 우상향하는 거, 그 기울기가 좀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차트를 사야지 횡보하네, 곧 반등할 거야. 자,
횡보한다고 반등하지 않습니다. 횡보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빨간 숫자가 많은 종목들은 횡보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간 숫자가 많은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그냥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네, 좋은 종목 정보가 왔는데 과연 그 정보가 나에게만 온 것일까? 주식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좋은 정보가 나한테 왔다? 아, 설거지 할 사람 모집한다는 공고구나 하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그 종목 재무제표 한번 궁금하니까 재무제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그냥 한번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다 나옵니다. 자, 그거 확인했는데 빨간 글씨가 몇 개 보인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지인 추천 종목을 봤는데 진짜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길래 처음에는 1, 200만원, 300만원 토익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한 5%, 10% 오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 2000만원 땡겨가지고 몰빵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몰빵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제 서서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오르는 이유가 그럼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나만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요. 그것도 막 10%씩 막 오릅니다. 진짜 이거 대박 정보네 하면서 오르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막 해요. 처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했다가 좀 오르니까 아마 1000만원까지 때려 박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 많아지면서 주가 상승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고점에서 설거지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 하락하고 계속 하락해요. 아, 오르겠지. 그저께도 올랐는데, 지난주에 올랐는데 이번 주에 오르겠지.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강제 존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피 같은 돈, 다른 종목, 좋은 종목 사지도 못하고 이상한 종목에 걸려가지고 강제 존버하면서 언제 오르냐 떨어지는 주식 보면서 맨날 한숨만 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누가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도 못합니다. 돈 물어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내가 그냥 좋다 했지 그걸 꼭 사라 그랬냐? 네가 산 네 잘못이지 왜 그걸 또 샀어? 이런 말 들으면은 진짜 더 화만 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또 그 사람 추천해준 사람하고 또 사이 나빠질까봐 함부로 말도 못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었죠.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진짜 사고 싶으면은 그냥 버려도 되는 돈 그냥 버려도 되는 돈 얼마치만 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ETF나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펀드가 어떤 특징이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피 같은 돈이 아주 허무하게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저축해서 모은 돈이라면은 얼마나 진짜 그게 가슴이 아픕니까? 그 돈이 사라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X 땡땡 추천 종목, 카더라 종목, 지인 추천 종목, 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묻지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안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돈 버는 길입니다. 그냥 안 사면은 그냥 돈은 남아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샀다가 괜히 떨어지면 돈만 날리고 괜히 답답한 마음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종목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종목 추천해달라고 댓글도 많이 남기고 이메일로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종목 추천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그 종목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지 제가 종목을 주는 순간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종목을 달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관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한 번씩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매일 저는 이제 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그 증권 섹션에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적자 나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 수두룩하게 추천해요. 자, 그런 것도 그냥 믿고 무턱대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물론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종목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손쉽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행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바로 노력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1억 천금,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 것 같죠?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수업료를 내면서 주식시장에서 벌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물론 한두 번은 운 좋게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자, 그런 행운이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물고기만 받아먹고 살 겁니까? 이제는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익혀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은 냉혹합니다.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갈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생존을 하는 겁니다. 네, 누가 추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좋은 종목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턱대고 그걸 받아 먹지 말란 말입니다. 자, 내가 그 종목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길렀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인지 말아야 되는 종목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종목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나중에 그 물고기 잡아주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어떡할 겁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 몇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추천 안 합니다. 리딩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첨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종목 추천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종목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도 뭐 술 마시면서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는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냥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제 트렌드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몇 개를 이야기를 해주긴 하지만 친척들끼리도 주식 종목 공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떨어지면 사이 나빠집니다. 오르면 보통이고 떨어지면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하고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재무제표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차트 들여다보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 추천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냉혹한 투자의 세계에서 남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 험난한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팔아야 될지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될지 그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과거에 위대한 투자자들이 남긴 저서들을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책들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묻지마 투자하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뭐 한 5년 10년씩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잔잔한 바다 위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있지만 지금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어요. 자, 큰 파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작은 파도가 여러 차례 지나가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자, 우리가 그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 파도, 정말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식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장이 좋으면은 다 오를 때는 같이 다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질 때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까지 오를지, 언제 사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손에 남는 건 손실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푸켓에서 서핑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 제가 서핑을 할 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 위에서 떠 있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주식시장에 오늘 한번 비유해서 표현해 봤는데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거기에서 큰 부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부를 쌓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